정말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더 꺼질 것 같은 그런 분들 아니면은 울세라는 누구나 주기적으로 받으면 좋은 시술이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스킨의원 대표원장 홍현석입니다. 오늘은 울세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울세라의 원리부터, 그리고 부작용,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볼페인 부작용,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은지, 어떤 분들이 받으면 안 되는지, 시술할 때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드릴 건지, 꿀팁들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울세라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리프팅 기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초음파 리프팅과 고주파 리프팅이 있어요. 그 중에 울세라는 초음파 리프팅이고 영어로 하면 HIFU, HIFU거든요.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한국말로 하면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샷을 한번 쏘면은 따다다다다 하고 나가요. 근데 그 따다다다다가 하나하나의 열점을 피부 속에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어렸을 때 돋보기로 태양광을 이렇게 모으면은 여기가 타요. 종이에 이렇게 점을 만들면 딱 그 원리로 한 샷 한 샷이 하나하나의 돋보기고 그 돋보기에 초음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따다다다다다 열점을 안쪽에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초음파는 여길 투과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표피와 진피 그리고 피하 지방층을 지나서 근막층 쪽에서 모이게 돼요. 거기에 모이게 되면은 열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높아져요. 그 열점에서.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단백질이 확 변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상처를 내주는 거고 우리가 오징어 구울 때 아니면 뭐 쥐포 구울 때 열이 가해지면은 확 쪼그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흐물흐물해져 있는 스마스층에 열이 확 가해지면서 촥 수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점이 한 샷마다 따다다다다다 나가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통 300, 600, 900샷 정도를 받으시죠. 그 열점이 어떤 깊이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울세라는 좀 깊은 층에 피하지방층보다도 더 안쪽에 있는 근막층, 근육 위를 감싸고 있는 근막층에 열을 전달해주는 게 제일 목표예요. 그 부분이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얼굴이 쭉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 열을 전달해서 탄력을 잡아줬을 때가 제일 리프팅 효과가 좋아요. 근데 그 층이 딱 4.5mm 깊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은 효과가 좋고 어떤 분은 효과가 안 좋고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사실 제일 이상적으로 리프팅을 시키는 방법은 딱 근막층에다가만 싸서 근막층만 쫙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얼굴이 부위마다 다 이제 진피 두께도 다르고 근육의 근막층의 깊이도 다르고 피하 지방층의 두께도 다르고 해서 항상 그 근막층만을 완전히 100% 타겟할 순 없어요. 그리고 그 근막층도 딱 하나의 면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섬유경막이라고 해서 이 근막층부터 피부까지 이 나무 뿌리처럼 얼기설기 얽혀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딱 요 층을 타깃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길 전체적으로 탄력을 줘야지 전체적으로 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이 울세라 팁의 깊이는 정해져 있어요. 4.5mm 그리고 3mm, 1.5mm 이 팁의 깊이와 자기 본인의 해부학적인 요 근막층의 깊이가 좀 잘 맞는 분들은 확 당겨졌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 이게 너무 근막층의 깊이가 깊거나 특히 남성분들 너무 피부도 두껍고 피하 지방도 정말 많은 분들은 4.5mm로도 근막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나 피부가 너무 얇고 지방도 너무 없는데 너무 깊은 팁으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근막층보다 더 아래층에 열점이 이제 맺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층의 깊이가 잘 맞는 분들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죠. 볼페임 왜 생기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볼페임은 안젤리나 졸리 생각하면 여기에 음영이 확 지는 이제 볼이 확 패여있는 그런 얼굴을 떠올리실 텐데 사진 붙여주세요. 여기 요 광대 밑에 쪽에 슉 들어가가지고 빛이 없을 때도 보이고 빛이 있으면 더 잘 보여요. 여기 음영이 생기거든요. 여기가 쑥 들어가는 걸 볼페임이라 그래요. 근데 울세라를 하고 나서 여기가 페임이 심해졌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부작용이라기보다 원치 않는 곳에 지방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얼굴 유지인대라고 해서 뼈에서부터 이 피부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 줄기처럼 피부를 잡고 있는 그 줄기가 많은 거예요. 유지인대들이. 그 친구들이 너무 울세라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면은 쪼그라들거든요.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들어가겠죠.
이 원리로 리프팅을 시키기도 하지만 안쪽에 근막도 있지만 지방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섬유 경막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피 자체가 들어가 버리면은 원래 여기가 패여있던 분들은 더 패이고 더 좀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쪽이 차야지 더 이쁜 상황에. 그래서 울세라는 시술을 할 때 제 얼굴을 주의 깊게 보고 최대한 볼 페임을 안 만드는 게 기술이에요. 딱 볼이 패이겠다 싶은 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분은 정말 볼 페임은 꼭 피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디자인 할 때 최대한 옆볼은 피해가지고 샷을 넣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볼 페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저는 볼 페임을 거의 만들어 본 적이 사실 없어요. 웬만하면 피해서 하기 때문에 좀 미스테리이긴 해요. 다른 병원 의사분들도 잘 봐주긴 하실 거고 당연히 울세라가 한두 푼 하는 리프팅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 뭐 막 들어가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다른 병원에서 울세라 받고 볼 페임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은지는 저 좀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디자인을 확실히 해서 볼 페임 거의 없게 시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볼 페임 예방하려면 사실 안 받아야 되는 분들이 안 받는 것도 중요해요. 얼굴에 살도 많이 없고 옆볼 바로 위나 광대 쪽이나 아니면은 요 아래 턱 라인이 거리가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볼이 샤프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넓은 분들이 있는 반면 샤프한데 요쪽도 잡아주고 요쪽도 잡아줘야 돼. 위랑 아래랑 둘 다. 그러면 여길 잡으면서 볼이 상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일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울세라가 물론 옆볼 최대한 피해서 해드리지만 레이저가 나가는 초음파가 나가는 그 모양 자체가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피해서 하기는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좁다 보면은. 그러면은 페일 리스크가 좀 높은 얼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울세라를 받을 돈으로 차라리 다른 시술을 받는 게 볼페임이 생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병원 입장에서 이제 시술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또 하지 말라고 하기가 좀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최대한 돌리는 게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이라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뭐 아무리 울세라가 하고 싶어도 최대한 저는 설득해서 좀 돌리는 편이거든요. 뭐 티타늄이든 아니면 써마지든 이렇게 조금 더 알맞고 이 리스크를 피하자는 식으로 좀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지인대 요 옆볼 부위를 제외한 중안면부 위쪽에 유지인대에 들어가 드리면은 리프팅이 잘 된다는 거를 수많은 시술을 하면서 몸으로 익히게 됐어요. 울세라 받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오시면은 울세라 받아도 되는 얼굴인지 아닌 얼굴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원장님들마다 다 각자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 뭐 논문으로 어디를 쏴야 리프팅이 잘 된다 이런 게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올라가더라. 각각의 이제 전문가의 의견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사실 얼굴 생김새나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뭉뚱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시술 효과가 좋다라고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유지인대 부위의 탄력을 잡아주고 그리고 지방을 제거해줘야 되는 부분은 지방을 좀 태워주고 근막을 잡아야 되는 데는 근막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그 의사의 기술인 거죠. 시술 후에 고객님이 하실 수 있는 울세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효과를 좀 저해시키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울세라를 받고 나면은 조금 아리다릿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경락을 받고 괄사도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굳이 자극을 주면은 콜라겐이 이제 그 열점이 만들어져서 리모델링 되고 있는 상태에 이런 이제 기계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인장력이 좀 떨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가만히 냅둬야지 회복이 잘 되지 상처 부위를 계속 이제 가렵다고 문지르고 주변에 이제 막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고 하면은 오히려 여기가 덧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콜라겐이 다시 만들어지고 리모델링 되고 하면서 그 인장력이 높은 상태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꾸 자극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이나 담배 같은 거는 당연히 콜라겐 합성을 저해야 하니까 울세라 효과도 저해를 하겠죠. 그리고 너무 격한 운동, 회복에는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화장도 바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울세라는 깊이가 여러 깊이가 있지만 사실상 눈 주변 아니고서는 얕은 팁은 잘 쓰지 않고 왜냐면은 사실 깊게 들어가는 샷들이 어떻게 보면 울세라의 메인 깊이인 거고 전체적으로 900샷까지 진행을 하면은 1.5mm 팁도 사용할 때가 있지만 피부 진피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피부 진피에 들어가는
써마지를 같이 하시는 게 시너지가 좋죠. 뭐 써마지든 티타늄이든 울세라든 쭉 이제 빠지고 있던 콜라겐 때문에 이제 탄력이 쭉 떨어지고 있던 거를 살짝 콜라겐 합성도 증가시키면서 탄력도 물리적으로 잡아주고 하고 다시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노화의 과정에서 중간중간 받아주는 게 3년, 5년이 지나면 훨씬 덜 늙어 있게 되거든요. 정말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더 꺼질 것 같은 그런 분들 아니면은 울세라는 누구나 주기적으로 받으면 좋은 시술이기는 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울세라에 관한 내용들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얼굴마다 정말 디자인이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시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접 와가지고 상담을 받았을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개별 맞춤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먼 분들은 그냥 가까운 데 가시고 홍대에 오기가 편하신 분들 중에 저한테 진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아르스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